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하나 팬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투수 강재민의 복귀와 그 의미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2021년 평균 자책점이 0점대에 머물고 슬라이더 회전수가 900을 넘겼던 투수, 타자가 스윙을 해도 중심에 맞추기 어려운 공을 던졌던 그 이름, 강재민. 그는 잠시 야구계를 떠났다가 이제 다시 마운드 위로 돌아옵니다. 단순히 복귀가 아니라 팀의 전력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심축으로 말입니다. 지금 하나의 현실은 치열합니다. 선두권 경쟁 속에서 불펜의 체력은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더 이상 땜질식 버티기로는 승부할 수 없는 상황. 이런 시점에서 강재민의 합류는 단순한 보강일까요? 아니면 우승 퍼즐의 마지막 조각일까요? 여러분,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9월, 강재민은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내측 측부 인대 파열이라는 냉혹한 진단이었습니다.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으며 야구 인생의 가장 두려운 고비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 시점에서 상무 입대를 선택합니다. 체계적인 재활과 실전 복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강재민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현역병으로 입대하며 재활과 군 생활을 동시에 책임지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배치된 곳은 경기도 연천의 일반 보병 부대. 전문 트레이너도 최신 장비도 없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훈련 틈틈이 웨이트장으로 향했고 러닝과 어깨 강화 루틴을 군 생활에 그대로 녹여냈습니다. 그 고된 시간은 결국 자신만의 감각과 리듬을 되찾는 비공식 훈련장이 되었습니다. 전역을 앞둔 마지막 휴가, 그는 곧장 서산 퓨처스 팀으로 향했습니다. 불펜 피칭과 라이브 피칭까지 소화하며 실전 감각을 끌어올렸습니다. 양상문 코치는 그를 평가하며 다만 투심의 각도를 조금 더 살려보자 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강재민은 슬라이더만 던지지 않겠다. 체인지업과 투심도 실전 대비에 준비 중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돌아오기 위해 몸을 만든 게 아니라 경쟁 투수로 복귀하기 위한 치열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 치밀한 설계가 결과로 이어지는 장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강재민의 복귀. 그것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리셋이자 절박함이 만든 복귀의 청사진입니다. 강재민이라는 이름은 단순히 하나 팬들에게 또 한 명의 젊은 투수가 아닙니다. 그는 팀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 마운드의 마지막 보루처럼 존재했던 선수였습니다. 신인 시절이었던 2020년, 그는 49이닝을 던지며 평균 자책점 2.51을 기록했고 한화 구단 역사상 신인 최다 홀드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시작이었습니다. 그가 있던 순간마다 경기는 안정되었고 팬들은 패배 속에서도 한 줄기 희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은 그의 커리어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도약한 해였습니다. 58경기에서 63이닝을 소화하며 2승 1패 5세이브, 그리고 평균 자책점 2.13이라는 수치를 남겼습니다. 특히 시즌 전반기 6월까지 평균 자책점은 무려 0.67, 거의 실점이 없는 수준으로 상대 타자들에게는 그야말로 공포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의 시그니처 구종인 슬라이더는 회전수 900rpm 이상, 꺾이는 속도와 각도가 타자들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타석에 들어선 선수들은 공을 끝까지 보면서도 타이밍을 맞추기조차 어려웠습니다. 당시 최원호 전 감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슬라이더의 회전력이 탁월하다. 타자들이 알고도 칠 수 없는 구질이다.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공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위협적인지 증명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강재민의 진짜 무기는 구종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태도였습니다. 마운드 위에서 그는 절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공을 자신 있는 표정과 타이밍으로 던지며 끝까지 상대와 맞섰습니다. 팬들이 기억하는 강재민은 기술보다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멘탈을 가진 투수였습니다. 그래서 불펜의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별칭이 붙었고 그가 서 있는 마운드는 늘 신뢰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의 복귀를 기대하는 이유는 단순히 과거 성적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화가 가장 불안정하던 시절 끝까지 버텨주던 그 투수의 존재감을 다시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팬들에게는 숫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적 기억이 있습니다. 무너질 듯 위태롭던 7회, 8회. 그 순간마다 무표정하게 마운드에 올라와 경기를 지탱했던 한 사람.
그가 다시 돌아온다는 사실만으로 팬들은 안심하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한화의 선발진은 이름만으로도 압박을 주는 강력한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류현진, 문동주, 그리고 외국인 투수 펠릭스 페냐. 이 세 명은 이미 상대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펜은 다릅니다. 시즌 전반기, 불펜은 너무 많은 이닝을 소화하며 피로가 누적되었고 최근 들어 그 피로가 그대로 성적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한승혁, 김서현은 시즌 초반 눈부신 활약을 보여줬지만 최근에는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히 김서현은 최근 6경기 평균 자책점이 20점대를 오가며 위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상원과 주현상 역시 기복이 심해 믿고 맡길 수 있는 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강재민의 합류는 단순한 카드 한 장이 아니라 불펜 전체의 무게중심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가 돌아온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즉시 하이 레버리지 상황에 투입 가능한 카드가 생깁니다. 6회, 7회 혹은 8회 위기의 순간 강재민이 마운드에 올라간다면 흐름을 끊고 경기를 잠글 수 있습니다. 둘째, 불펜 로테이션을 재배치할 수 있습니다. 박상원은 마무리로 고정하고 한승혁과 주현상은 상황에 맞게 세트업으로, 김서현은 제한적으로 기용하는 방식. 여기에 강재민은 가장 무거운 순간을 책임지는 파이어맨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의 존재만으로도 불펜 전체에 휴식이 생깁니다. 강재민이 한 경기를 책임지면 다른 투수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등판 간격이 늘어나 자연스럽게 구위가 회복됩니다. 이 모든 요인은 단순히 한 명이 돌아온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그는 팀 전체의 전략과 운용을 바꾸는 변수, 하나 불펜의 새로운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존재입니다. 복귀를 앞둔 강재민을 바라보는 김경문 감독의 시선은 특별했습니다. 그는 짧고 명확하게 생각보다 좋다 라는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단순한 칭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 표현 속에는 감독의 기대치를 뛰어넘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실제로 강재민은 제대 전 마지막 휴가 기간 동안 서산 퓨처스 구장에서 라이브 피칭을 소화했습니다. 상대는 1군 주전급 타자 손아섭이었고 총 31개의 공을 던지며 직구,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고루 활용했습니다. 결과는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슬라이더는 여전히 묵직했고 직구의 구속 또한 정상급이었습니다. 포수 밑에 꽂히는 순간마다 김경문 감독의 표정은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레 눈썹을 올리던 감독이 중반부터는 확신에 찬 고개 끄덕임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좋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불펜 전체를 재편할 수 있는 전략적 판단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재민이 돌아옴으로써 하나 불펜은 단순히 한 명이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전체 구조 자체를 새롭게 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김경문 감독은 공개적으로 지친 투수들이 있으니 교체를 고려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이 군 테스트를 통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곧바로 1군 필승조로 활용할 수 있다는 확신의 표현이었습니다. 왜 수많은 복귀 선수들 중에서도 유독 강재민이 주목받을까요? 그 이유는 명확합니다. 그는 단순히 몸 상태가 괜찮은 수준을 넘어 실제 경기에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구위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좋다가 아니라 생각보다 좋다라는 말은 기대 이상이라는 뜻입니다. 즉, 감독이 구상하는 불펜 운영의 핵심 퍼즐로 들어갈 수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한화에게 있어 이는 곧 복귀가 이벤트가 아니라 전력 전환의 신호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그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이 레버리지 파이어맨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접전 상황, 특히 주자가 나간 7회 혹은 8회, 팀이 흔들릴 수 있는 순간에 등판하여 흐름을 끊는 역할입니다. 두 번째, 세트업맨으로서의 전환입니다. 주현상이나 한승혁이 상황에 따라 흔들릴 때 강재민을 중간 고리로 두어 마무리 투수 박상원으로 연결하는 안정된 다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전체 불펜의 체력 안배 효과입니다. 강재민 한 명이 무거운 순간을 책임지면 다른 불펜 자원들의 출전 간격이 넓어져 장기적으로 구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후반기 순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강재민의 복귀는 단순히 투수 한 명이 돌아오는 차원이 아닙니다. 감독의 한마디 평가 속에 드러난 것처럼 불펜 전체의 전략을 다시 그릴 수 있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당장 1군 필승조에 합류시키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2군에서 조금 더 점검을 올리는 것이 맞을까요? 팀의 전력을 생각할 때 그의 합류 시점은 곧바로 결과와 직결될 중요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많은 팬들이 강재민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기억하는 것은 슬라이더입니다. 그러나 그의 투구는 단일 구종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를 실전 카드로 만드는 힘은 세 가지 구종의 조합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터널링 효과에 있습니다. 첫째, 그의 시그니처 구종인 슬라이더. 회전수는 이 900rpm 이상, 직구와 궤적이 유사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급격히 꺾이며 타자들을 속입니다. 우타자에게는 백풋 슬라이더로 헛스윙을 유도하고 좌타자에게는 백도어로 루킹 삼진을 뽑아낼 수 있습니다. 단순히 위력적인 공이 아니라 상황에 맞게 다양한 변주를 줄 수 있는 무기입니다. 둘째, 투심 패스트볼입니다. 각도가 명확해 땅볼 유도에 강하며 슬라이더와 함께 사용될 때 타자들의 시야를 교란시킵니다. 빠른 구속과 낮은 궤적은 타자에게 이중 압박을 가하며 장타 가능성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체인지업. 특히 좌타자 상대에서 빛을 발하는 구종입니다. 슬라이더와 릴리스 포인트가 유사해 타자들이 공을 구분하기 어렵고 속도 차이가 커 타이밍을 빼앗기 쉽습니다. 슬라이더와 직구에 집중하는 순간 체인지업은 상대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정타가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종의 공통점은 바로 터널링입니다. 공이 손에서 나올 때는 모두 같은 궤적으로 보이지만 마지막 순간 서로 다른 움직임을 보여 타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 원리가 강재민을 단순한 슬라이더 피처가 아닌 전술적 투수로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7회 1-4-1 이 루 상황에서 초구 투심으로 땅볼을 유도하고 투스트라이크 이후에는 슬라이더로 루킹 삼진을 잡으며 결정적인 순간 좌타자에게 체인지업을 낮게 던져 범타를 만드는 시나리오가 가능합니다. 이 조합 하나하나가 전술의 그림이 되고 강재민이라는 이름 자체가 불펜 운용의 전략이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요소는 그의 멘탈입니다. 단순히 구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모든 투수가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재민은 위기의 순간일수록 자신이 준비한 공을 믿고 흔들림 없는 태도로 마운드에 섭니다. 슬라이더, 투심, 체인지업. 이 세 가지 무기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팬들과 팀이 신뢰할 수 있는 멘탈리티와 결합했을 때 그 진가가 드러납니다. 여러분이 타자라면 어떤 구종이 가장 까다로울까요? 회전수와 각도로 압박하는 슬라이더일까요? 빠른 구속으로 땅볼을 유도하는 투심일까요? 아니면 타이밍을 무너뜨리는 체인지업일까요? 이 질문은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강재민이 불펜에서 어떤 전략적 가치로 활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서입니다. 그는 단순히 공을 던지는 선수가 아니라 경기의 판을 흔드는 전략 그 자체입니다. 강재민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이야기가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지금 잘 던질 수 있느냐가 아니라 앞으로 얼마나 오래 던질 수 있느냐입니다. 토미존 수술 이후 복귀한 많은 투수들이 보여준 공통적인 위험은 빠른 사용입니다. 팔은 회복되었을지 몰라도 내구성과 감각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서 한화가 강재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그의 복귀는 성공으로 이어질 수도 다시 공백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를 위한 첫 번째 전략은 연투 제한입니다. 연속 등판은 최대 이틀, 그 이상은 팔꿈치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하루 29구 이상 던진 날에는 반드시 하루 이상의 휴식을 보장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구종 조절입니다. 그의 결정구인 슬라이더는 위력적이지만 팔꿈치에 가장 큰 부담을 주는 구종입니다. 복귀 초반에는 직구와 체인지업을 중심으로 투구를 운영하며 슬라이더의 사용 비율은 점차 늘려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세 번째는 RP 관리, 즉 선수 본인의 피로도를 중심으로 운용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투수가 스스로 몸 상태를 솔직하게 말할 수 있고 코칭 스태프가 이를 신뢰에 반영해야 합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어야만 복귀가 지속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MLB 사례를 보면 복귀 후 첫 6주 동안 등판 간격을 평균 2.5, 1 이상 유지한 투수들이 재부상 확률이 현저히 낮았습니다. 데이터는 분명히 말합니다. 좋은 공을 던지는 것보다 좋은 공을 오래 던지는 것이 팀에 더 큰 가치라는 것을. 그렇기에 한화가 강재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는 단순한 개인 문제가 아니라 시즌 전체 성적과 직결될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기서 팬들이 고민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만약 중요한 경기에서 강재민을 연투로 기용한다면 그것은 팀의 이익일까요?
아니면 위험일까요? 승부를 걸어야 할 경기에서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즌 전체를 흔들 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불펜 운용은 단순히 당장의 결과가 아니라 과정과 미래를 동시에 고려해야 합니다. 강재민의 복귀가 오래도록 빛나기 위해서는 성급한 활용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즉, 그의 복귀는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결과보다 과정에 집중하는 시점, 그것이 바로 지금입니다. 팬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기적인 반짝 활약이 아니라 오랜 시간 마운드에서 팀을 지탱해 줄 수 있는 든든한 필승조의 귀환일 것입니다.